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리처드 명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여름방학도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신데, 요즘 AGM 인스티튜트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AGM 인스티튜트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저희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 입학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제 요즘 대세 아닙니까? 인공지능. 네, 예,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대학에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네. 접하는 그 과학이 네. 예전에는 상상,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불과 진짜 한 3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네. 스페이스 셔틀이라든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달나라까지 로켓을 보내기까지 네. 1960년대에 네. 예, 그것 또한 전부 다 물론 기기는 좀 낙후됐지만 네. 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네. 실질적으로 모든 계산 기능을 우리가 통해서 얻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60년대에 이미 인공지능이 있었다고요? 아, 달나라 착륙했잖아요, 아폴로. 네. 그게 인공지능이 도와줘서 간 거예요? 네, 그렇죠. 인공지능을 우리는 단순히 전산적으로 계산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대두되면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건 1950년대 초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기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통한 어떤 인지 능력을 개발을 한다든가.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바이너리 코드가 나오고 헥사 코드가 나오고 전산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그리고 그 효율성을 높여주자는 기본 원칙이니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멀리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단지 우리가 굉장히 그 발전화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요즘에는 보다 쉽게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네. 프로세스 한다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대학 입학 사정과 그 인공지능의 관계가 있느냐.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대학 입학 사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대학 입학 사정이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아. 첫째는 네. 지원자를 뽑을 때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예. 아니면 또 공부는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죠. 네. 네. 공부 더 잘해야겠죠. 아, 그렇죠. 공부도 예. 잘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네. 보면 어카데미 인덱스 사이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특별 과외 활동한 엑스트라 커리큘러 사이드가 있죠. 아, 네. 네,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 큰 어치먼트 레코드가 있느냐. 네. 그래서 자녀의 그 퀄리티를 평가하는 퍼스널 퀄리피케이션 사이드가 있죠. 네. 이 세 가지가 집약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 제일 우선 사용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겠죠. 아, 그렇죠. 학교에서도 인공지능을 그 많은 지원자 중에서 네. 자기들이 선호하는 학생을 가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에세이가 누구 거 베낀 예. 건지 확인도 해봐야 될 그렇죠. 거고요. 네. 보통 UCLA만 하더라도 네. 10만 명 이상이 어플라이를 하는데 네. 이 10만 장의 애플리케이션을 손으로 넘기다가 손에 물집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다 읽어봐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물며 금년에 에머리 대학에서는 학생 하나를 평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네. 7분밖에 소요가 안 됐다고 합니다. 7분. 예, 그렇다고 그걸 다 보느냐는 아니죠. 볼 수가 없죠. 예, 7분 안에. 입학사정관 한 사람이 하루에 한 18명에서 23명 정도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네네. 예, 네. 타이밍이. 네. 그렇게 할당을 하더라도 7분을. 네. 그러니까 한 30여 명 이내 되는 사정관들이 볼 수 있는 숫자 해봤자 25,000명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UC 버클리에 85,000명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네. 그럼 거기서 그 입학사정관의 테이블까지, 트레이까지 올라가는 학생을 골라내는 작업 자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 어쩐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다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못 올라가면 예. 새벽기도 나와 소용없어요. 아, 저는 이렇게 대형 선풍기 틀어놓고 딱 던져서 멀리 간 거는 버리고 가까이 떨어지는 것만 모아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농담까지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는
첫째 우리가 들어가는 게 데이터 컬렉션이 있고요. 네. 그죠? 자료 수집을 해야 자료 되고, 수집, 그거를 네. 어떻게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준화된 방법. 예, 표준화된 방법으로 형평성에 의거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학생들을 더 골라낼 수 있을까? 네. 그건 굉장히 선호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건 아니죠. 선호하는 입학 사정 요소 부분에 점수를 좀 더 배가시키면 뭐 120% 준다든가 150%를 더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웨이트를 매기면 네. 그 기본적으로 선정해내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그것만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모든 거를 제출한 정보를 점수로 바꿔줘서 그거를 애플리케이션을 골라내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텍소노미라고. 그렇죠. 텍소노미. 예. 다 숫자로 바꿔주는. 표준화해서 네. 골라내는 방법까지 예. 셀렉션 방법이죠. 근데 이제 입학 사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 아까 말했듯이 뭐 공부만 잘한다거나 네. 뭐 그런 경우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금년에도 저희 그 회원 중에 한 5가정 정도가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똑똑한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 그 밀레니얼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들이 네. 지난 한 5, 6년 전서부터 한 2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렇겠죠, 지금 세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좋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6.25 전란 이후에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들이 네. 정말 뭐 춥고 배고프고 못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워낙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또 미국에 이민 초청을 한 게 이 한인족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인도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모가 많아졌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분들이 또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 지원자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마침 우리가 또 코비드까지 맞았습니다. 네네. 네. 이런 팬데믹 시즌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그렇죠. 예, 정말 방콕만 가서, 네. 예, 그냥 방에 콕 처박혀갖고. 네. 그 흔한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런 것도 전혀 못하고요. 그렇죠. 학교에서. 네. 뭐,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죠. 뭐, 성인들도. 네. 예, 하물며 뭐 10명 이상 몰지도 못하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이제 대학에다가 보여줄 이 활동 사항이 너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 그런 데다가 또 합리화까지 시키죠. 뭐, SAT 안 봐도 돼. 이렇게. 그럼 뭘 보고 학생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대로 보고 뽑지만. 그 GPA만 보고 뽑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학생을. 결국은, 결혼할 때, 배우자의 뒤통수만 보고 결혼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위기가 기회라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뭔가 눈에 띄는 뭔가가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입학사정관 눈에는 확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3가지가 있죠. 네. 하나는 이제 성적 레인지, 우리가 네. Academic Index를 보죠. 네. 예, 그리고 뭐 GPA, 클래스 랭크, SAT나 뭐. 근데 요번에 SAT 안 본다 그래서 그 진짜 그렇게만 믿은 분들 많이 손해봤어요. 그래요? 예. 특히 IB나 이런 데는 벌써 이미 자녀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네. 9학년, 10학년 때 성적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IB 학교들이 안 본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뺑기예요. 예, 그러니까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손해 볼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사실은 다 반영해서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보통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안 보는 척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러고 보는. 공식적으로는 형평성을 줘야 되니까. 네. 예, 그렇지만 봐서 점수 잘 나오는 학생한테 훨씬 더 장학금도 많이 주는 법이죠. 네. UCLA 이 프레지던트는 아예 우리는 SAT 안 본 학생은 장학금은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요? 예.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제출해준 건 다 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력서까지 제출해요? 학교에. 그거 본다는 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근데 그거 왜 제출하죠? 그런 걸 요구한 학교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 몰랐네요. 요구하지는 않지만 네. 내도 된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런 말이 없어도 보내면 보죠. 당연히. 보내면 그렇군요. 예.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입학사정관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6시 반, 7시인데 계속해서 집에서는 밥 먹으라고 오라고 그러지 배고파 죽겠지. 근데 한 서너 명이 남아있다 그러면 네. 보기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근데 하필이면 막 너무너무 복잡하게 막 에세이 써놓고 이런 거보다 차라리 깔끔한 브렉시트 같이 그 에세이 자기를 내가 누구다 하는 식의
아주 정돈된 입학사정용 레주메가 있다 그러면 쫙 훑어보면 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근데 또 그게 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뭐 중구난방 네. 그러니까 보면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고 아주 난잡하게 작성하는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감점이 될 수도 있겠죠. 야, 무조건 보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인덱스 사이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예. 근데 우리가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되죠. 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요구를 하느냐. 네. 예. 보면 전인적인 교육을 받았냐 이 말이죠. 그건 필요하죠. 한쪽에 이렇게 편중된 교육을 받은 걸 너무 싫어해요. 그렇죠. 얘는 무슨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예.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는요, 뭐 의학 분야에 굉장히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서 병원에서만 인턴을 했어요 하는데 가만 보니까 다른 쪽이 너무 소홀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지원을 할 때 그 전공을 정해서 지원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있다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 안 나는데요. 하나는 대학을 진학할 때 전공을 정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네, 뭐 전공 따로 인생 따로인 경우도 많긴 하지만 물론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 때는 참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쨌든 아니 전공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네. 예? 그렇죠. 한국은 요즘은 되게. 예, 저는 물론 재무사지만, 예, 뭐 학부에서는 기공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있다는. 그리고 또 그게 도움이 되시겠네요. 또 컴퓨터 사이언스 했으니까 또 사이언스 마인드가 있고 그건 당연히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MIS를 했으니까 또 정보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었죠. 뭐 집을 두 채 말아먹었으니까 지금까지 페이백하고 있는. 근데 일단 자녀들이 입학사정관의 눈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는 거죠.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링 하는 애가 뭐 밴드도 하고 오케스트라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전공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적성하고 상관없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시대적인 요구가 기본적으로 전인적인 교육을 받았느냐. 이게 사이에 올바른 교육이죠. 맞습니다. 네. 자기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분야에서 뭐 조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이게 나한테 내 적성이 맞는데 이런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이쪽이 제일 좋은 직업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뭐 해부하다가 피 보고는 쓰러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전공을 바꾸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좋다. 그런데 그런 특별 활동을 통해서 어떤 퀄러리가 있는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커먼 애플리케이션 들어가면 Honors and Distinction에 5개 어치먼을 들어가고 나오거든요. 그 어치먼이 뭡니까? 상을 포함한 거예요. 꼭 상만이 아니라. 꼭 상만이 아니라. 아니죠. 네네. 그 어치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뭐 연구 논문을 학술지에다 실었다거나. 예. 그 대학에서는 어치먼이라는 말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대학에서도 내가 그 어카데믹 고를 어치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그거를 이제 퍼스널 퀄러리를 나오는데 그게 어느 레벨이냐? 카운티냐, 스테이시냐, 리저널이냐, 내셔널이냐, 인터내셔널이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그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을 관리하는 게 되게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 AI가 왜 그렇게 이제 요즘에 대두가 되냐면 실생활에서 AI가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없어요. 하물며 청소기. 혼자 자율주행하면서 청소해준다고. 그렇죠. 그 청소기조차 그 인공지능 아니겠어요? 로봇 청소기. 또 자율주행카. 우리가 목숨 걸고 타죠, 요즘에. 이제 앞으로는 그게 대세가 될 거예요. 벌써부터 의료 분야. 대단하죠. 의료 분야. 다빈치 같은 거는 뭐 요즘 뭐 원격으로도 조종하더라고요, 로봇. 그럼요. 그 다빈치 의사들 엄청나요, 연봉이. 네네. 기본이 한 67만, 70만 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한 7, 8년 전서부터도 굉장히 뜨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이오메디컬 네. 엔지니어링 BM인데 네.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바이오가 들어가서 생물학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착각입니다. 들어가서 첫 2년 동안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전기 회로랑 로봇 완전히 전자 회로 다루고 칩 디자인하고 하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전공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네. 그 전공으로 졸업하는 확률이 내셔널 에버리지가 37%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근데 그 말 굉장히 의미 있죠. 네. 미국은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4년제 디그리인데 졸업률은 6년으로 보통은 5, 6년 다니는. 왜냐면 이거 마음에 안 맞으면 이거 전공으로 바꿀 수가 맞습니다. 있고 네. 뭐 카운셀러랑 교수 사인만 있으면 네. 전공 바뀌니까. 그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입학 사정을 할 때 네. 전공을 정해서 어플라이 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전공 안 정하면요, 마치 인생에 목표가 없는 것 같고 입학 사정관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하는데 정말 그런 거를 우리가 딱 단어로 하나 표현하면 네.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착각은 자유입니다. 자유죠. 네. 예. 오히려 네. 전공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에 큰 결정을 두 번 하는데 네. 하나는 대학 갈 때 전공을 선택하는 얘기고 네. 둘째는 이제 배우자 선택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잘못 나오면 큰일 나지만. 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예, 맞아요. 근데 전공을 정하는 게 그렇게 인생의 향방을 놓아놓은 거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이 볼 때 얘가 왜 이 전공을 선택했지? 그러면 뭘 유심히 볼까요? 커리큘럼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정말 그 전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나는 저널리즘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문과 과목만 들었다. 이건 완전히 낙방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 고등학생의 입학 사정을 어플라이하는 시점에 네. 그 고등학생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죠, 중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논문을 쓸 것도 기대 안 하고 노벨상도 기대 안 하고 단지 중요한 거는 그럼 본인이 이렇게 편중되지 않은 전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잘 모든 걸 관리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하면서 에세이에서 풀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나는 저널리즘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이 정도만 짚어줘도 되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아예 그쪽 로드를 만들려고 그쪽만 드립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죠. 근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네. 우리가 진짜 실질적인 인공지능의 시대, 그러니까 홀로그래픽 이미지라든가, 네. 예, 아니면 뭐죠? 이렇게 구글 같은 거 써갖고 이렇게 보면 Virtual reality. 이런 거 전부 다 인공지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물며 요즘에 게임도 인공지능이고, 그렇죠. 예, 인간과 예. 프로그램의 도전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실제 무슨 참여를 해서 거기서 어떤 커다란 업적을 남기거나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만이 어떤 특별 활동의 기준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을 접하면서 아무 코스가 오픈도 안 되고 그렇죠. 특히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네.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데 학교의 캠퍼스를 대학에 있는 그 캠퍼스나 이런 거를 활동을 많이 그러니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프로그램을 네. 한 번에 250명, 400명씩 뽑는 그런 프로그램도 네. 있죠. 서머 캠프. 이런 서머 거. 캠프들. 예. 아이들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지력을 넓혀주고 네. 또 소셜 스킬을 예를 들어서 같이 협동하면서 하는 거를 그 경험을 하면서 넓혀준다는 데는 의미는 있지만 네. 이 기본적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데는 이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그게 거기서 첫째는 상이 없다는 거. 그렇죠. 예. 그 프로그램 서티피케이션 받아도 네. 상이 없잖아요. 어떤 어치먼 레코드를 내기가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자기의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을 올릴 수가 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점.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설사 상을 받았다 치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엄청나게 상을 받았는데 그거를 스탠포드를 지원하면서 난 하버드에서도 이런 걸 받았다 그러면 스탠포드 입학 사정관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오,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가겠죠. 저라면 아니 그럼 하버드까지 왜 우리 대학에 없고 그렇죠. 좀 얘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예? 아니 우리 대학에서 오퍼하는 프로그램은 이거보다 못한가? 왜 이걸 강조해? 그래서 오히려 눈에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요. 예, 저희도 이번 회원 중에 한 6명 정도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고방식의 고정관념이 안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가 SAT 1600점 만점 다 받았죠. 네. AP 뭐 8개 중에서 7개가 5점이야. 오. 탑이에요, 탑. 그리고 거의 천재 수준이네요. 예. 하물며 뭐 여름방학 때 하버드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A 플러스를 받았어. 야. 자기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 네, 네. 아니 이 우리말로 고삐리가 예, 대학에서 뛰어난 친구인데요. 네. 상당하죠. 네. 그런데 인터뷰를 해보면 네. 교만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서 그게 너무 외적으로 표출이 되면 뭐예요? 남의 말을 안 듣죠. 아, 그렇군요. 예, 벌써 인터뷰 딱 해보면 알아요. 이 경청하는 자세가 없어요. 아. 예. 그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근데 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나요? 예, IB 다 떨어지고요. 네. 예, IB 싹 다 떨어지고 주위에 있는 주립대학 네. 그래서 UCLA 웨이팅으로 붙었어요. 아이고. 디퍼도 아니에요. 웨이팅으로 붙었어요. 저런. 예. 근데 타주에 있는 주립대 유명한 주립대 됐지만 타주는 제가 재정 보조가 주립대가 50% 못 주는데 거의 그 사립대 수준이라고 그랬죠. 가정에서 어포드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는 또 포기하고 결과적으로는 뭐 인생의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건 아이를 탓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 분명히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건 부모님 탓이 이건 부모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예, 최소한. 부모가 네.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참 그 불쌍한 학생도 봤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헛수고가 된다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죠. 아이고 저런. 그렇죠. 네.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게 헛수고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학생은 네. 예를 들어서 상상도 못하는 낮은 점수인데도 네. 그 원하는 대학에 또 컨디셔널로 합격까지 한 맞아요. 그런 경우도 경우는 있고. 저희도 그건 많이 자주 보는데 봐요. 예. 그런 경우도 자주 보고 따로 만점 받았는데 다 떨어졌더라 이런 것도 자주 봐. 아. 그렇죠? 네. 예, 주위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쟤는 어떻게 만점 맞았는데 아이비 다 떨어졌냐 뭐 이런 말씀. 아니, 저는 잘 몰라요. 점수 안 좋은데 좋은 데 갔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왜냐하면 점수 좋은데 대학 다 떨어졌다 그러면 창피해서 본인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하는 이 AI라는 거는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네요. 네. 네. 입학사정관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어떤 단어를 제일 좋아하냐면 네. socially impactful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네가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느냐, 네. 사회적으로 어떻게 네. 네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아, 그래서 봉사활동 많이. 그리고 리서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중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이 무슨 리서치를 어디서?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 예. 예. 마치 아이들 보고 혼자 나가서 예. 생활비 벌어오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그렇죠. 방목을 한다면. 그 리서치라는 건 특히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야인데. 방목하는 경우에는 풀만 먹고 산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한 애들 보면 무슨 인턴십을 했는데 어떤 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자기가 뭘 했지만 네. 거기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어젠더를 내서 그게 실질적으로 채택이 됐다던가. 오, 뭐 그게 예를 들어서. 입법이 실제로 됐다. 예, 그렇다 그러면 그럼 소셜이 뭐- 엄청난 거죠. 그걸 그렇죠. 자기가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런 운동을 해서 내가 네. 뭐 하물며 선교를 갔다 그래도 거기서 그냥 기금을 모아갖고 그 고아원을 도와줬는데 그 시장이 감사를 하는 사이테이션 상을 줬다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socially impactful한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근데 실제 거기 돌아다니기에는 얼마나 시간도 낭비가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는 안방에 앉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네. 그 인공지능이 쉬운 건 아니에요. 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랬고 Intelligence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근사해 보이는데 네. 실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Artificial Intelligence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Artificial Intelligence가 탄생하게 된 배경 자체는 우리 인간의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효율성을 높이고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단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인간보다 더 빠른 처리 속도로 정확한 방향으로 이제 끌어내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게 네. 1950년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툴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거나 컴퓨터 랭귀지 뭐 파이썬이라든가 애나콘다 모델이라든가 네. 뭐 numpy 뭐 네. GitHub 네. 요즘에 git 같은 그 헙 들어가면 그 모듈들을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공용하고 다 쓰죠. 공유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서 좋은 유틸리티를 우리가 모듈을 올려놓으면 네. 공유가 되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죠. 기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사회가 발전을 할 수 있고 결국 나가서 주정부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또 포장을 해서 담느냐가 바로 입학 사정에 대한 진학, 어드미션의 기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 보조와 그럼 무슨 관련이 있길래 예, 결국은 입학 사정에서 선호하는 학생이 되면 네. 대학에서 얘가 꼭 등록을 해줬습니다. 좋겠다 하는 학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장학금 한 푼이라도 더 줄 겁니다. 그럼요. 예. 예, 부모의 수입이 높아도 이 학생을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펀드를 지원을 해줄 거고 또 재정 보조라는 툴은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네.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라는 거는 이 재정 보조 신청 유무라든가 제출 내용이 입학 사정에 전혀 반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합격이 된 후에야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 네. 재정 보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우리 학교 꼭 등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입학사정관이 스페셜하게 마크를 해놨어요. 네. 예, 장학금을 줘서라도 꼭 했으면 네. 좋겠다. 네. 그게 등급이 있겠죠, 이제 A 등급, 네. B 등급. 그랬는데 보니까 이 학생이 여기도 넣네 하고 스쿨 코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5,000불을 더 줘. 무상 보조금을 네. 같은 재정 환경에. 네. 예. 그렇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최소한 7,000불은 장학금으로 오퍼를 해줘야지 이 학생이 메리트를 느끼고 등록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인 대학 선택을 재정 보조를 통해서 입학 사정에 역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입학사정 저희가 원서를 작성을 할 때 대학들 간에 서로 경쟁을 전략적으로 부추겨서 저희가 좀 더 유리한 입지를 예, 가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이제 네. 뭐 구태여 말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네. 하나는 재정 보조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학교 편지 써서 나 어디 어플라이 했다. 아예 그냥 알려주는. 예, 네. 그럼 떨어지죠. 거기 학교 가라 그러죠. 불경제가. 아니, 얼리 조기 전형 넣는 게 네.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조기 전형이 굉장히 혜택이 된다. 왜냐면, 그쪽을 하게 되면 이 학교에 반드시 가겠다는 어떤 그 열망, 패션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근데, 잘못된 생각이죠. 예. 한국말로 이제 헛소리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잘못된 생각인 게, 왜냐, 너무 많은데, 그리고 얼리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요즘에 얼리 안 넣는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들 하죠. 예, 지금 370만 명이 졸업을 해요. 그러면 얼리 넣는 애들이 지원한 그 학교의 개수를 따지면 1천만 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기 전형을 하게 되면 발표가 12월 15일에서 18일 사이에 나요, 항상. 네. 예,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의 네. 컴퓨터가 아이의 70여 % 정도는 그냥 어로메릭하게 디퍼를 시켜버려요. 네. 예, 그게 아예 검토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컴퓨터가 네. 처리를 평가를 해갖고 아까 텍소노미를 해서 텍소노미.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일반 전형에서 같이 보겠다. 네. 근데 조건이 하나 붙죠. 근데 추천서 하나만 더 넣어달라. 네. 근데 네. 저는 아주 이 며칠 전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예. 아니 공항에 내렸는데 네. 이 엄청나게 줄들이 서 있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다 졸업식에 오는 인파 또 뭐 하면서 이제 방학이라서 그렇죠. 방학이 지금 시작되니까 그렇죠. 겹쳐서 네. 차 하나 렌트하는데도 3시간 걸렸으니까 네. 서서 그런 거 보면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긴 끝났나 봐요. 그거 하여튼 엄청나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방학이 되면 모든 일들이 행정이 샷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추천서 어디서 구해요? 보면 지금 몇몇 개 주는 한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방학이에요. 네. 겨울방학. 네.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데보다도 일주일 이상이 빠른데. 네.
그래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리고 조기 전형에서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자기를 잘 아는 선생한테 추천을 받았을 텐데 그 선생 말고 하나를 더 해달라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이 딱 이메일 받고는 나는 널 모르는데 네. 갑자기 뭐 Do I know you? 네,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는. 예. 아 그리고 뭐 9월달에 선생한테 브렉시트 내면서 추천서 해달 난 너한테 받은 거 없고 나 지금 스키장에 있거든. 아니면 나 지금 저 크리스마스 쇼핑 중인데 딴 선생한테 가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기 전형도 망치고 입학사정도 망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전략적인 대학 선택과 아울러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진행하는데 그럼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풀려면 네. 우리가 특별 활동에서도 소셜리 임팩트풀하게 우리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소재를 찾아야 되겠죠. 네. 바로 그게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가 ARIP, AI입니다. 네.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8년 동안 이제 정부랑 여러 가지 그 이제 유수한 대학들과 그 노하우들이 많이 쌓였죠. 네. 근데 이제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첫째는 인공지능의 향을 향한 자녀들한테 동기부여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뭐 이걸 하려면 컴퓨터를 많이 알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이 모든 인스트럭터들이 특히 여기 있는 IB 인스트럭터들, 뭐 스탠포드, MIT, 듀크, 콜롬비아 네. 있는 이 인스트럭터들이 지금 8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네. 하나는 Economics, 그다음에 이제 Medical Research, 예. 그다음에 Mathematics, 네. Physics가 네. 이제 우리가 기초 과학을 AI의 기초적인 거를 교육을 시켜주는 거로 네. 2주 프로그램이 돼 있죠. 네. 지금 현재 이제 7월 5일에서 16일까지 우리가 책정이 돼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이런 세션마다 그 인턴십 아워가 나가요. 네. 이게 150시간. 인턴십으로 나와요? 예, 이건 인턴십이에요. 오. 왜냐면 일반 그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아울러서 이제 프로젝트를 주고 해서 실질적인 산출물이 나오게 하는 과정이죠. 아, 이건 정말 다르네요. 예, 굉장히 달라요. 학원 그리고- 가서 프로그래밍 배우는 게 아니네요. 네네. 학원에서 얻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뭐 서티피케이트 줍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학원에서 네. 수강을 했다고 이 수강 완료증 해갖고 뭐 그거 그 대학 입학사정. 갖다 줘봤자 누가 관심 가지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얘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도움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다른 학교에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학교 외에는. 그렇죠. 그 오토리티가 그 학교에서만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거지 다른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서 한 거 우리 학교에 왜 가져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학교에 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합격이 반드시 되냐? 그건 아니죠. 자기 학교에서는 좋은 애들만 뽑기를 원하는데 네. 뭐 그거 코스 하나 했다고 뭐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돌 하나 던지는 거나 똑같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아웃컴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인턴십을 인정해주는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지원자들이 다 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가 370만 명이나 되는 그 미국에서 2만 7천 개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나 이런 기회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수성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 상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세션은 7월 19일에서 30일까지 이건 진짜 프로젝트 모듈을 베이스로 하는 건데 네. 여기는 뭐 자율주행카라든가 오. 그리고 또 Law and Politics. Law and Politics에는 종류가 많지만 네. 여기는 이제 모듈이 Criminal Justice 같은 거. 와, 근데 이 법에도 인공지능이 이용이 돼요. 당연하죠. 요즘에 변호사들도 잘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똑같은 케이스 밀러 케이스가 나왔는데 네. 어느 주에서는 guilty, 어느 주에서는 not guilty. 그럼 그게 왜 그러냐? 네. 그럼 그게 연방법과 연결이 되느냐? 추정법과 연결이 되느냐? 카운이냐?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우리가 네. 그 같은 개념을 우리가 적용해서 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가? 특히 인공지능이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엄청난 정보를 수집해서 필요한 데만 딱
딱 쏴주는 거. 네. 그래서 아마존에서 물건 오더를 했는데 네. 오더를 하지 않았죠. 한번 자기가 보기만 했어요. 네. 근데 며칠 뒤에 이메일 날라오잖아요. 그 아이디어. 맞아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네. 이 사람한테는 이게 가장 관심사구나. 그럼 그거를 어로메리크리 싸주는 거지. 거기 있는 정보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하나하나 컬렉트를 해서 보면서 여기에다가 이메일 보내고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인 거예요. 이제 자동 추천 시스템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제3의 기관. 그러니까 저희는 그동안에 한 17년 동안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네. AGM 인스티튜트로 발돋을 하면서 네. 그 리서치 앤 디벨롭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많은 저희가 이제 자금을 동원해 우리가 기술 개발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제 이런 분야 뭐 또 파이낸스가 있죠. 아, 네. 파이낸스 뭐 주식 마켓에서 종목을 골라낸다든가 아니면 네네. 이코노믹스에서 데이터를 통계를 낸다든가 그렇죠. 그런 데모그래픽 반응이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앉아서 그런 거를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에서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갈 거냐 그리고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로 사용이 될 수 있느냐 네네. 이런 그게 진짜 소셜리 임팩트한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은데 병원에 가서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씩 커피 타고 복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는 인턴십에서 얻은 체험보다 네. 병원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환자가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 어떤 처방전을 낼 수가 있으며 네. 정확한 병을 가려낼 수 있는 얼마나 다 비슷하죠. 감기 걸린 사람도 열날 수 있고 예, 예를 들어서 뭐 결핵 환자도 열이 날 수도 있고 네. 네. 예, 뭐 다 동일한 증상이 너무 많지만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분야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금 의료 분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조그만 데서 시작해서 내 사회에 어떤 그 원동력을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네. 할 수 있냐 하는 게 사실 그게 바로 소셜리 임팩트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낸스 분야뿐만 아니라 또 헬스 케어 분야 네. 우리가 헬스 리서치 분야도 있지만 메디컬 리서치도 있지만 헬스 케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보험. 예. 그러니까 헬스 케어 또 보험 분야도 들 수 있고 우리가 노인들 예를 들어서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네. 대한 데이터를 접목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네. 접목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마치 제일 좋은 음악은 바로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데 새로운 거. 그 제일 좋은 예술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예. 상품성이 있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거로 해서 여기에 지금 인스트럭터들이 다 IB 네. 석사 박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웹사이트 agminstitute.org. 네, 그렇습니다. agminstitute.org 오시면 네. 거기에 모든 북클립, 동영상서부터 인스트럭터가 웰컴 메시지까지 네. 모든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그 멤버들한테 네.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는데 너무 좋게 런칭이 돼서 네. 한 2주 전에 우리 멤버들만 보내봤는데 네. 벌써 절반 이상이 찼어요. 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퀄 오퍼튜니티이기 때문에 미 지금 4개 도시에 메이저 도시에 네. 저희가 전면 광고를 몇 번을 이렇게 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퀄 오퍼튜니티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진행 접수를 받고 있는데 네. 하시든 안 하시든 이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이게 무엇이며 어떻게 입학 사정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아이디어를 확실하게 얻으실 것이라 네. 확신합니다. 네. 대표님 얘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장황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딱 몇 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네. 일단 대학사정,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그 점수로 환산되는 이 텍소노미 기준에 크게 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사실 학생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학생들이 사실 같은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좀 특별하게 티가 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치브먼트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셜리 임팩트가 있느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AI가
안 쓰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지금 쓰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AI 분야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 해낸다면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소셜 임팩트가 아주 강한 그런 프로젝트를 해낸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어치브먼트 점수를 좀 확 올릴 수 있는 이렇게 되면은 입학사 정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뭐냐면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서치를 하면 한 두세 군데의 그런 가르쳐주는 스킬 러닝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특히 IB에 있는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네네. 뭐 그렇게 축구 배우지 않을 텐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저렴하게 받으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있지만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거를 강조를 하다 보면 다른 대학에서 그 시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럼 그 대학까지 왜 우리의 대학이냐 네. 하는 게 때문에 항상 보면 우리가 어치먼을 하더라도 뭐 시멘스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커그니션이 되는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개인적인 어떤 대학에 속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adverse effect을 낼 수도 있다는 그렇죠. 점이죠. 대학들 간에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인데 예, 한쪽 대학에서 뭐 했다. 그거는 그쪽 대학에서나 써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객관성 있는 인정을 받는 그런 작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AGM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도 지난 17년 동안 쌓아온 그 과거가 있어서 이 업적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ARIP라는 이 프로그램이 올해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에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의 내용이 예전에는 다른 쪽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AI를 처음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ARIP가 Advanced Research Internship Program인데 네. 코비드 전에는 네네. 우리가 샘플링을 채취를 하거나 해서 DNA 시퀀스를 해서 전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인 볼드 시스템, 바코드 오브 라이프 데이터베이스 네. 시스템에다 퍼블리시를 하면서 그렇죠. 리커그니션을 시켰지만 네.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가 좀 더 공중 안전에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대세가 온라인 그리고 또 버추얼 리얼리티 맞아요. 이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의 자녀가 먼저 동기부여가 된다면 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는 이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 네. 예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해줄 수 있는 아마 최선의 기프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ARIP AI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자녀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이 대학 입학 문제는 부모님들이 직접 챙겨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학교 공부 성적 이외에 엑스트라 커리큘럼 그리고 어치브먼트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학생들 스스로는 해내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좀 자극받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아주 귀한 정보,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 주신 이철명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